안녕하세요, 워치매거진입니다. 오늘 한정판에 맛들인 타임엑스사의 2019년 가장 뜨거운 시계죠. 바로 이 시계 Q타임엑스입니다. 이 Q타임엑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시계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엑스는요 1850년대에 설립된 전통 있는 미국 회사였지만 지금은 사실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쇼킹하시죠?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008년에 인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재도 미국 시계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회사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TJ 맥스 같은 동네에 할인 아울렛 가면은 입구에 선글라스랑 같이 쌓아놓고 파는 시계가 바로 타임맥스죠. 대부분 100불 미만이고요. 100불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30-40불에서 끝나죠. 그쵸? 자, 이러한 거대한 회사도 역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수많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을 파산시킨 일본 쿼츠와 홍콩발 저가 기계식 시계 공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70년대 미국을 살펴보면요, 해밀턴이 스위스로 넘어갔죠. 그리고 남은 두 회사 바로 타임엑스와 브로바만이 씁쓸하게 70년대 미국을 지켰는데, 그나마 브로바는 아큐트론이라는 시기가 히트를 치면서 버틸만 했었죠. 워치매거진 브랜드 사전 3편에 보시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근데 타임엑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처참한 비참한 삶이었죠. 72년에 쿼츠를 내놓긴 했는데요, 쿼츠 생산 설비 부족으로 상용화도 못 시켰고요. 75년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2,000명 감축을 시켰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대 말에 결국 3만 명의 직원이 6,000명이 됐고요. 또 공장을 폐업을 시키고 합치고 해서 살아남긴 했는데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쵸? 드디어 1979년에 쿼츠 대량 생산 설비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쿼츠로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도요, 이 1979년에 나온 모델의 40주년 복각판이죠. 리이슈라고 하죠. 이 Q는요, 쿼츠의 Q에서 따왔고요. 타임엑스도 이제 쿼츠의 시대를 제대로 열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Q타임엑스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이 이제 한국 거의 최초로 Q타임엑스의 의미를 이해하신 집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궁금할 만한 것만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족집게 리뷰해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평가,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여러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박스 오픈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이고요. 종이가 들어있고요. 천 재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스웨이드 천이 아니고요. 40주년 이렇게 써있죠. 40주년 어쩌고저쩌고 재발매 이렇게 써있고, 밑에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1972년에 나온 롤렉스 GMT 마스터 1675 모델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요, Q타임엑스는 일종의 오마주인 거죠. 70년대에는요, 자신들보다 비싼 브랜드들 베끼는 게 유행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결국 타임엑스가 1979년에 쿼츠 시대를 열면서 와, 이건 가장 안전빵이다, 인기 많다, 무조건 히트친다라고 고른 모델이 바로 롤렉스 GMT 마스터 1675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 스펙은요, 먼저 38mm 베젤이고요. 러그 투 러그, 이게 사실 러그 리스 모델이긴 한데 그냥 러그라고 하면요, 러그에서 러그까지 이 사이즈가 44.5mm고요. 두께는 12.5입니다. 근데 이게 돔 크리스탈이죠. 앞에 돔 크리스탈까지 포함한 거고요. 이게 상당히 두껍죠. 이게 없으면요, 제가 재봤는데 9mm도 안 돼요. 무게도요 86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오토매틱 시계 반보다 조금 더 나가는 수준이죠. 그쵸?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자, 제 손목은 18.5고요 무게가 가볍고 얇아서 그런지 제가 처음 찼을 때는 38보다는 36이나 37로 느껴졌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며칠 차다 보니까 38 같아요. 또 지금은 좀 별로 작게 안 느껴집니다. 지금은 제가 실제로 매일 차고 있어요. 사놓고 처음에 가볍다, 장난감 같다, 작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냥 박아놓으신 분들 다시 꺼내서 한번 차보세요. 그러면 또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라스 보시겠습니다. 글라스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뭐예요? 아크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쵸?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죠. 돔으로. 굉장히 불룩합니다. 아크릴이 내구성 면에서는 좋진 않지만 역시 복고의 맛은 뭡니까? 아크릴이죠. 이렇게 기울여서 볼게요.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다이얼판이 이렇게 왜곡되죠. 왜곡. 이게 다이얼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요런 맛이 이제 70년대 맛이죠. 그쵸?
자, 다이얼판만 집중해서 보면요, 다이얼판은 매트 다크 블루 컬러로 아주 빈티지하죠. 그 위에 시침, 분침, 초침, 요일, 날짜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인덱스는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고, 포인트와 이게 동그란 거 이게 동그란 거 포인트죠, 포인트가 있고, 6시, 9시 방향에는 바 형태로 돼 있고, 12시에는 트라이앵글. 이거 뭐 똑같죠. 아까 롤렉스 GMT 로고라든가 이쪽은 그냥 프린트한 겁니다. 프린트 찍어낸 거고요. 핸즈는 생긴 거는 메르세데스 핸즈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벤츠마크가 없죠. 뭐 벤츠마크가 없는 메르세데스 핸즈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요 초침이죠, 초침. 빨간색 레트로의 간지가 좀 있습니다. 케이스랑 옆면이랑 윗면 이렇게 폴리싱 처리를 해놨습니다. 반짝반짝하죠, 거울같이.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브러쉬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은 확대경으로 봐도 이렇게 거의 안 보이죠, 결이. 정말. 자, 이 정도 해야 보입니다. 그쵸?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잘 돼 있었고요. 이게요, 지금 10만원대 스테인레스 스틸 시계 마감, 일반적인 마감이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보이죠, 이거 지금? 이거랑요, 차이 많이 나죠, 깔끔한 거에서. 케이스 백도 그렇고요, 상당히 뭔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제 베젤 가보겠습니다. 베젤은 이제 블루 레드 투톤 베젤이죠. 투톤 베젤. 근데 이게 롤렉스 GMT와는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먼저 롤렉스 GMT 베젤은 24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뭡니까? 12시간 세팅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느낌이 좀 오죠? 지금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거 뭡니까? 저희는 진짜 GMT 시계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영감을 받은 시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지죠. 그쵸? 양방향, 바이 디렉셔널이고요. 양방향.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막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왜 소리가 안 나냐 하고 봤죠. 밑에를 딱 보니까 뭡니까? 여기 뭐 있죠? 까맣게 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무슨 고무 패킹 넣어놨나 했더니 이게 엄청 딱딱합니다. 플라스틱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이 시계는 디자인만 보고 자는 시계다, GMT 흉내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이제 크라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크라운이요, 이거 스크루 다운 방식 아닙니다. 이거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여기요, 보시면요, 뒤에서 볼게요. 여기 틈 보이죠? 틈. 이거 방수 50m라고 되어 있는데 손 씻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요, 크라운이 딱 일단 2단 크라운인데요, 먼저 이렇게 끝까지 잡아당기면 2단이죠. 2단에서는요, 분침, 시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일과 날짜도 분침, 시침이 돌리면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저 중간에 스페인어로 바뀌고요, 이렇게. 다시 영어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들죠. 그러면 요일이랑 날짜랑 매치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요걸 1단으로요,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일단 안 됐네. 자, 1단으로 살짝 하면요, 이렇게 1단은 날짜만 움직입니다. 근데 1단으로 가는 게 진짜 힘드네요. 이게 엄청난 힘 조절 필요하고요, 또 눈을 감고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기 네팔 수련원에 가셔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엔션트 원이라는 분이신데 찾아가셔서 수련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일요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케이스백 보겠습니다. 케이스백 마감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스크루인 배터리 해치라고 해가지고 동전을 홈에다가 딱 끼워놓고 돌리면 빠지는 그런 옛날 생각나는 그런 방식이죠. 그쵸? 이제 배터리 교체하러 시계방 갈 일이 없다는 게 좋고요, 또 레트로 감성에 딱이다, 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죠. 그쵸? 자, 다음으로 브레이슬릿인데요. 이게 보면은요, 우분 스틸 브레이슬릿 해가지고요. 우분이 뭡니까? 이게 옷 짤 때 직조 방식이죠. 그쵸? 이렇게 무빙 파트가요, 촘촘하게 우분 방식으로 이렇게 원단 짜듯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 꺾인 문제가 나와요. 이게 힘을 많이 가하면 꺾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휘어져서 온 것도 있다, 이런 리뷰도 제가 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완전 막대기 같이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꽤 이렇게 차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탄력성이 있다. 사실 이 브레이슬릿이요, 서양권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걱정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털 뽑힌다, 그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울버린급이죠. 울버린급. 저희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이거 시계 차고 머리 기신 분들 머리 만질 때 조심하세요. 저도 아까 머리 뽑혔거든요. 이 러그 사이의 간격은요 18mm인데요 18mm 18mm고 여기 줄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위에 시작 지점이요 22mm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다시 18mm로 돌아가는 이렇게 테이퍼 다운,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질 하실 때 뭐죠? 18mm 사셔야 돼요. 20mm 아니고 22mm 아니고요. 버클 쪽 클라스 보겠습니다. 클라스 뭐 이거 유명하죠? 그쵸? 손석희 카시오 시계도 뭐 똑같은 방식이죠. 그쵸? 셀프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링크를 뭐 꼈다 뺐다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자체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요런 뭐 얇은 요런 드라이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 여기를 지렛대 원리로 해서요 정말 힘 안 주고 살살 이렇게 딱 여시면 됩니다. 무브먼트는요 1번 쿼츠 PC33인데 이거 세이코 거죠. 세이코 뭐 시간, 데이트, 요일창에 영어, 스페인어 지원까지 다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무브먼트 맞고요. 쿼츠니까 당연히 핵 기능 있겠죠. 이게 뭐 용도를 빼면 멈추는 기능, 그거 말하는 겁니다. 타임엑스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음 논란이죠. 뭐 엎드려 잘 때는 시계를 빼고 자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소문이 돌았는데, 근데 원래요 스와치도 그렇고요 쿼츠 싼 제품들이 원래 소음이 다 있습니다. 타임엑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제품은 아예 소음이 없습니다. 진짜 귀에 가까이 대고 들어봐야 들리는 정도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걸 텐데, 타임엑스 이거 어디서 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요 타임엑스 공홈에서 판매가가 179불이었는데 예약받았죠. 사이트 열자마자 바로 매진됐었습니다. 올해 초에요. 그리고 한국에 7월 초에요 정식 발매가 한번 됐었습니다. 코엑스 맞죠? 거기서 이제 줄 서서 사신 분들 아마 사셨을 것이고요. 그날 바로 매진됐죠. 그쵸? 제가 알기로 한국 정식 발매가 28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미국이 179불이면 환율 1200원 잡아도 22만원인데 왜 한국에서는 28만원이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10월 달에요 미국에서 2차 발매가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예약이 또 끝났죠. 자, 저는 어떻게 샀느냐, 저는 캐나다 리셀러인데 무려 48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협상해서 5만원 깎아서 샀고요. 거기다 배송비요, 배송비 5만원 냈어요. 그래서 53만원 줬거든요. 53만원? 완전 제정신 아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살려면 실질적으로 뭐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내에서 중고나라나 이런 거 시계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리셀러한테 사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중고나라 67만원에 올려놓으신 분 계시던데 팔립니까?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저는 뭡니까? 저는 시계 리뷰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시계를 리뷰하기 위해서 돈을 좀 쓴 거고요. 오버를 한 거죠. 이 영상으로 버는 광고비 한 3만원 정도 벌 것 같은데요. 그냥 명예를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이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22만원짜리를 50만원 주고 산다. 아니 해밀턴만 해도요 50만원이면 38mm 이쁜 시계 오토로 널렸는데요, 이 쿼츠 시계를 5, 60만원으로 산다? 이게 해밀턴 오토랑 상대가 됩니까? 그쵸, 아무리 한정판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타임엑스 한정판은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가 뭐냐면요, 말린 오토 시리즈를 한정판으로 내놨다가 199불에 내놨을 때도 그때도 막 리셀가가 400불 되고 처음에 난리 쳤거든요. 지금 어때요? 지금 한정판도 아니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가면 팔아요. 199불에. Q 타임엑스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제가 99% 확신하고요. 자, 오늘 총평입니다. 한정판과 희소성을 고려해서 20만원대까지는 주고 살만한 시계다. 사이즈가 38mm인데 가볍고, 그래서 처음에 좀 장난감 같으나 며칠 차다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좀 잘생겼다. 잘생긴 시계다. 그리고 세이코 SKX 줄질하듯이 브레이슬릿을 가죽이나 주빌리 또는 빈티지 오이스터 바꿔주면 약간 투더 GMT 필도 나고
28만원 샀다면 괜찮은 시기입니다. 기분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번 빈티지로 제가 다른 줄로 줄질을 해서 줄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